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69페이지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는 거 이제부터 지정은 지난주에 했었고, 일단 허가 신청 들어가죠? 그럼 이제 처리 기간이 있어요. 처리 기간이 며칠? 15일. 15일 이내에 셋 중 한 가지를 해줘야 돼요. 허가, 아니면 불허가, 아니면 선매, 먼저 사는 거,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 주는 거고, 셋 중 한 가지. 15일 이내에 이제 허가 불허가를 하기 전에 먼저 사는 거예요. 국가 등이 협의해서 공익사회에 필요한 토지였으면 그런 게. 만약에 미처리했대요. 15일 이내에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공무원이 아무것도. 그러면 그 기한 끝난 다음 날에 허가 받은 거를 본다. 끝난 날 다음 날이야. 왜냐면 공무원이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뭐 해줘야지. 지들이 멍 때렸으니까 기한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받은 걸 본다.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줘야 되고, 이제 허가 받으면 어떻게 한다? 목적대로 이용해야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용 의무 기간이 나오죠.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근데 사업 그러면 4년. 사업이니까 4년. 또 현상 보존. 그거는 5년. 현상 보존. 그렇게. 그러니까 원칙은 2년이고 4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어요. 이제 이용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죠? 이행명령 하죠. 이행해라. 이행명령. 요거는 3개월.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이행명령하고, 요것도 또 불이행한대요. 사람들이. 그럼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이용 의무 기간 내에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거고.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만 있다. 이의제기하죠. 이의제기 며칠이냐면 30일 이내. 30일. 그래서 이행명령 3월이니까 이의제기 30일이다. 33. 잘 맞춰야 되고, 이거를. 우리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개월이 아닌 거를 잘 봐야 한다고. 1개월이 아닌 거. 잘 모르면 그냥 다 1개월을 돼 있어. 1개월. 이행명령 3개월, 3월 이내 기간. 그리고 이의제기 30일 이내. 1개월이 아니라 1개월 30일 다른 거니까 3월 30일, 33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러면 불허가 처분 났어요? 이의 신청하죠. 물론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허가 불허가 다 이의 신청 가능하지만 주로 불허가에 대해서 요거 1개월 따로 외울 필요 없죠.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하고, 그리고 또 매수 청구하죠. 야,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라. 매수 청구. 요것도 1개월. 그러니까 1개월짜리들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1개월이 아닌 것만. 허가 처리 기간 15일. 외국인 특례에서도 허가는 15일이었어요. 15일. 그리고 이행명령 3월, 3개월. 이 제기도 30일, 3월 30일, 33 맞춰야 되고, 짝꿍을. 1개월인 것들은 따로 외울 필요 없고, 1개월.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매에서는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먼저 사는 건데,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감정가격이었잖아요. 감정가격. 협의해서 사는 거예요. 감정가격. 물론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고, 선매는 감정가격이고, 매수 청구는 야,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 이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선매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한다. 그게 아니라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먼저 사는 거라고요. 얘는 가격이 공시지가잖아요. 매수 청구는. 그래서 선매랑 매수 청구 가격을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죠. 요거 선매가 감정가격이고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니까 어떻게 했던 거죠? 성감매공시 했던 거. 영감 왜 불러? 그거. 요까지 했던 거 기억나는데. 성감매공시. 그렇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나네. 영감 왜 불러는 기억나잖아. 예, 그건 기억나는데 이상해. 372페이지 보세요. 37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 시장군수,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양가로 2번 허가대상 권리는 첫 번째 줄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도 된다. 유상이죠. 무상이면 안 되고 소유권, 지상권도 되고, 그 밑에 줄에 유저당 그리고 대물변제, 부담부 중여도 받는 거고, 판결도 받는다 그랬어요. 판결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계약뿐만 아니라 예약도 받아야 된다. 예약도 동그라미. 그 다음 참고 밑에 박스 2번 허가 절차에서 양가로 1번 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서에 박스 보시면, 밑에 박스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허가 신청서에. 우리는 6번, 7번만 묶어놓고 별표.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이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허가 신청서에. 6번, 7번. 물론 다른 것도 다 포함돼야 되지만 6번, 7번이 중요하니까.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자금조달계획, 이 두 가지가 신청서에 포함돼야 한다. 그거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이 옆에 양가로 2번 직권조사하죠. 직권조사하고 허가, 불허가 통지해주지. 이제 양가로 3번에 첫 번째 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아니면 선매협의사실 통지, 셋 중 한 가지 해줘야 돼요. 처리기간 밑에다가 15일 적어놓고, 뭐라고 나올지 몰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처리기간 내에 해줘라, 15일 이내에 해줘라,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다 맞는 거다. 넘겨보시면 374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미처리,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15일 내에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줄 그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받은 걸로 보고,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줘라. 됐고, 양가로 5번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무효. 근데 유동적 무효죠.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유동적 무효다. 그렇게 보면 되고. 됐고, 이제 박스 3번에 허가 대상 기준 면적. 이제 이거는 투기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조금 사야 돼요? 많이 사야 투기지. 조금 사서 땅값 올랐대요. 용돈벌이 한 거지 그냥. 왕창 사야 투기가 된다.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초과할 때. 기준 면적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조금 사는 거니까. 왕창 사야 투기가 된다. 요 기준 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아라.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또 핵심이죠. 최선을 다해서 외워봐야지. 일단은 할 건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찍신을 믿어보자. 일단 도시지역이랑 도시 외의 지역이랑 구분되어 있죠. 도시 외의 지역. 왜 나누고 있는 건데요? 다르니까.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도시지역에서 주, 상, 공, 녹, 그리고 미지정, 미지정 구역이다.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제가 다시 암만 생각해봐도 다시 공법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안 그런가요? 좀 탈원 좀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라고 좀. 다시 돌아가. 짜증나 정말 이거. 근데 해봐야 좀 어떻게 했어.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눈 거죠. 다르다. 그래서 상이하다. 상이하다. 상업지역 20도 아니겠고 200일 거 아니에요. 상이하다. 상이하다.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본 글자가 있다고. 뭐냐면 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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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은 알 거 아니에요. 녹백이지 그러면. 녹십자. 그리고 또 요거 공업지역 공유, 진짜 도깨비 공유. 요즘 대세나 공유 있어요. 공유 되게 공유 이렇게 되잖아. 공유 도깨비 공유. 저도 하고 싶지 않다고. 미진영 구역. 자, 구역이니까 이건 90이다. 구역이니까 90. 구역 90. 미진영 구역 90. 자,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된다? 주가이씨. 이거 못 외우면 주가이씨. 주가이씨. 에이, 이건 너무 욕할 수 없으니까 주가이씨. 못 외우면 외워야 된다고 이거. 주가이씨. 도시 외시형 이제 이거 외웠으면 이건 쉽다고. 250
곱하기 2하면 500, 농지, 임야는 1000, 곱하기 20 하면 되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이 다르다. 그래서 상이하다. 상업지역 200, 상이하다. 그리고 녹십자, 우리가 많이 본다는 녹십자. 녹 100이 했죠. 그러니까 녹 10은 아닐 테니까 100. 그리고 공유 있다. 공유 이렇게 공유 660, 공업지역 660. 미지정 구역이니까 90이다. 그리고 이거 못 외우면 주가 이씨. 너무 강하게 발음하면 안 돼. 너무 강하게 발음하면 오해 사람들이. 주가 이씨. 그다음에 이제 250, 500, 1000. 외울 수 있죠. 저도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한 가지 정도 알고 들어갈 것 같아. 주가 이거 하나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향을 보건데 한 가지만 알고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안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서 외워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할만하잖아 또. 옆에 375페이지에서 양거로 2번 면적 산정이 특례 탈법 방지인데 동그라미 1번 옆에 적어놔야 돼. 소련말. 뭔지 모르겠어 이거. 동그라미 1번. 일단 토지거래 계약이요.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이 토지용을 위해서 토지거래계약 체결한 후에 1년 이내 일단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그 1단이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2단도 안 나오고 계속 1단만 나와. 짜증나. 1단 나오면 2단 나오고 3단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1단이야. 소련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두 개의 필지가 있었어요. 여기 A 토지, B 토지예요. 얘도 100, 얘도 100이었어요. 이렇게요. 주거지역에서 이제 요거 A 토지에 대해서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허가 받는 건가요? 안 받죠. 180이 안 됐잖아요. 허가 안 받아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요거를 또 거래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거 같이 필요했는데 허가 안 받으려고 따로따로 한 거잖아요. 지금 계약을. 원래대로면 이거 같이 AB에 대해서 같이 계약 체결하면 200이니까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안 받으려고 요거 먼저 계약 체결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또 요구하고. 그럼 두 번째 계약 체결할 때 요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요때는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했잖아요. 두 번째 요때는 요걸 1단으로 보겠다. 하나로 보니까 200이잖아요. 하나로 보니까 허가를 받으라고요. 두 번째 계약 체결할 때 그런 거고. 이제 탈법을 막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처음에 지정 당시에 200이었어요. 이게 200이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분할한 거죠. 허가구역 지정되고 주거지역에서 분할을 한 거예요. 100씩. 그러면 처음 계약하는 거 요때부터 허가를 받아라. 요것만 받으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200이었으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으니까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 체결할 때 요때도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 지정되면 다 분할하죠. 뭐. 분할해서 첫 거래는 이게 이제 받아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받는 거였으니까. 받기 싫어서 분할한 거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토지거래 기준인 허가 기준이 나오는데 양가로 1번 실수요성 찢어버리고 싶다고. 너무 많다고 지금 이게. 376페이지 377페이지까지도 실수요성이 장난 아니야. 기준은 개무시해야 돼요. 개무시. 면적 하나 정도만 외우고 들어가자. 실수요성, 토지 이용 목적 적합성, 면적이 적정성 큰 제목만 보시고 그냥 들어가는 거고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는 아니냐면 가격에 대해서 심사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거래한 가격이 적정한가? 가격은 이 기준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 378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면적이 적정성 있죠? 그 밑에 가격 X라고 잖아.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가격을 심사하진 않는다고요. 가격 X. 그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외울 필요 없고 기준 면적만 좀 외워보자. 박스 5번 무허가 계약 허가 안 받으면 무효 유동종 무효였고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거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거고. 박스 6번에 특례인데요. 양가로 1번만 보시면 돼요. 자, 국가 등이에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요? 나 국가인데? 아니죠.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허가 간주되는 거예요. 국가 등은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거다.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간주된다. 그렇게요. 됐고, 그 다음 379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양가로 2번 허가 배제인데요.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게 다 허가 필요 없대.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 못 외워. 우리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 경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경매는. 예. 380페이지 맨 위에 있는 2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허가가 배제가 되고 면제가 된다.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자, 경매는요,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 경매는 원래 그래요.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유리하냐면 분납하는 거. 매각대금 분납하겠대. 안 돼요. 일시불로 완납해야 돼. 분납은 유리하잖아. 완납해라. 일시불로. 그리고 또 명의자 변경. 내가 돈을 못 내니까 친구한테 내게 하겠대. 돼요? 안 돼. 경매는 무조건 내가 내야 돼요. 못 내면 재경매하는 거고. 또 수의계약 쇼 붙이는 거. 판사한테 쇼 붙이겠대. 저 1억 원에 좀 팔면 안 될까? 아유, 어서. 안 되죠. 그런 게 안 돼요. 경매는 우리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네요. 그건 유리한 거잖아요. 농지증 그것도 발급받아야 돼요. 다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 안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된다고. 그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경매 허면유 이렇게 해요. 우리가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 면제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 안 된다. 우리에게 유리한 거 뭐가 유리하다고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 분납, 명의자 변경, 또 수의계약 그런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 안 되잖아요. 인정 안 돼요. 경매 허면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짜증나시죠? 그래요. 경매 허면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좀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봐야 돼.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 그래서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된다. 나머지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됐고, 뭐 저만 된 것 같지만 넘어갈게요. 어차피 넘어갈 생각이었어. 381페이지 7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농지증 발급 받을 필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의제가 되고 거민도 의제가 돼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거기 양가로 밑에 이제 빈칸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는 갑이다 적어놔야 돼. 토지거래 허가는 갑이다. 왜? 그거 받으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뭔가 농지증 필요 없죠. 거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요.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마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다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슈퍼갑. 토지거래 허가가 갑인데 그거 위에 있잖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해야 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슈퍼갑이다. 무조건 하니까.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한다고. 무조건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갑.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슈퍼갑이다. 무조건 하니까. 됐고,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다. 시험에 무진장 나왔다고 그게. 됐고, 이제 넘어가시면 선매와 제재가 있는데요. 387페이지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해서 국가 등이 먼저 살 수 있는 거예요. 협의해서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고. 여기 2번 선매 조건에서 양가로 1번 선매 대상가 사유에서 박스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만 되는 건 아니네요. 두 가지네. 그래서 1번 공익사업용 토지, 2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두 가지. 가끔 모의고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만 X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게 선매 대상이다.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선매 절차를 보면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이죠. 허가 신청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하는 거고 1개월 외울 필요 있나요? 없다. 1개월짜리는 외울 필요 없다고요. 1개월 이내.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 선매협의 및 관련 서류 제출해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 동그라미 별표죠. 15일 이내에 매수하역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하야며 선매 협의를 하는 게 선매 협의를 개시하란 얘기예요. 선매자로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개시하고 1개월 이내에 완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매 협의 조서도 지금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되어 있지만 이게 또 1개월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30일이 1개월로.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에 지정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개월. 그러니까 선매자 지정하는 것도 1개월, 선매 협의를 완료하는 것도 1개월, 선매 협의 조서 내는 것도 1개월. 여기서 15일짜리는 하나밖에 없네. 15일. 1개월이 아닌 거.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 시작하는 건 15일 이내에 시작, 개시하래요. 완료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해도. 개시는 15일 이내에 해라. 그래서 요거를 15일을 기억해야죠. 우리는 1개월이 아닌 걸 외우려 했으니까. 잘 모르면 다 1개월이네. 1개월. 선매서 다 1개월. 15일짜리 하나 있네요. 선매협의 개시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죠. 저희 어머니 생일이 46년 8월 15일 광복절에 태어나셨다. 좋은 날짜. 그래서 양력으로 생일을 되신다. 원래 보통 다 음력으로 하지만 양력으로. 좋은 날이니까. 8월 15일 광복절 아니에요. 광복 다음에 태어나신 거죠. 무슨 띠예요? 개띠. 왜? 58년이 개띠거든요. 58년 개띠인 건 어떻게 다 알게 돼요. 영화나 드라마에 하도 많이 나와갖고. 58년 개띠. 12살 차이니까 46년도 개띠. 그죠? 무슨 말이냐면 8월 15일 8월 15일 15일 개띠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거다. 개시하는 거. 개시하는 게 15일이다. 저희 어머니 생일을 잘 기억해야 돼. 제 생일은 개무시. 제 생일은 몰라도 돼. 저희 어머니 생일을 잘 기억해요. 별게 다 하나. 제가 그래서 요약집에 저희 어머니 주민번호 앞번호를 적어놨어요. 46082로. 어휴, 저희 어머니 아시면 안 되는데 돈 달라 그래 또. 46082로. 46년 개띠라고요.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거 개띠. 언제? 15일. 8월 15일. 선매협의 개시하는 건 15일이다. 그것만 됐고 우리는 1개월이 아닌 것만 기억하니까 허가 처리 기간도 아까 15일. 그리고 이행강제금에서 이행명령 3월 이의제기 30일. 요거는 3 짝꿍처럼 되어 있으니까 외우기가 그닥 어렵진 않다고요. 3월 30일. 근데 이제 선매에서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게 15일이다. 개시하는 게 46년 저희 어머니 개띠니까 개시 15일. 요거 좀 맞춰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 이제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발될 수도 있죠. 협의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강제 수용 X. 협의가 불발됐다고 짜증나니까 막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 불허가 처분해주면 돼요. 지체 없이.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협의해서 먼저 사는 거잖아요. 불발되면 빨리 허가 불허가 둘 중 하나 해주면 된다고요.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옆에다가 적어놔야죠. 성감 매공시 선매가 감정가격이다. 두 번째 줄 감정가격이고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도 있고 국가 등이 비싸게 사진 않겠다. 제재에서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무허가 허가를 안 받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허가받은 거. 걔네들 세트예요. 허가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거. 그러면 2년 또는 30%죠. 2학년 2반이 아니에요. 외국인 특례에서 외국인이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이건 토지거래 허가니까 2년 30% 토지가격 30%예요. 2천만원 X. 토지거래 허가인지 외국인 특례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외국인 특례에서가 2학년 2반. 토지거래 허가는 2년 30% 됐고 동그라미 2번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나오는데 A에서 보시면 5년 범위 내에서예요. 최장 길어봤자 5년이네요. 5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5년 이내잖아요. 이것도 5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칙은 다 2년이에요.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돼 있다고요.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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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2년이 아닌 거 5번에 사업이니까 4년. 사업은 4년. 사업 4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은 4년이고 거기서 7번 현상 보존이니까 5년. 현상 보존은 5년이다. 어떻게 하죠? 현상 보존. 오자가 보인다고요. 오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인다고. 현상 보존 여기. 현상 보존. 현상 보존. 오자가 이렇게 보인다고. 오자가 좀 추잡스럽긴 해도 현상 보존 5년. 현상 보존은 5년. 자세히 보면 오자가 보인다.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이면 4년. 현상 보존 5년. 5년 그렇게 하면 되고. 옆에 제외 사유는 외우시는 게 아니다. 이용 의무 기간만 보자. 이용 의무 기간만. 됐고. 넘겨보시면 이제 양가로 2번 이행강제금인데 동그라미 1번 부가권자에서 세 번째 줄 이행명령은 3월 이내 기간 정해서 하는 거고 3월 이내 3개월 같은 말이에요. 이행명령 3월 3개월 그러니까 이의제기도 30일 33 맞췄던 거 아까. 동그라미 2번 부가범위는 토지 취득가액이 10% 범위 내에서 10%. 그래서 밑에 박스에서 또 나오죠. 1번 방치 10%, 2번 임대 7%, 3번 승인받지 않고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거 오용이다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목적을 바꾸는 거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용 목적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도 안 받고 목적을 변경해서 자기 멋대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오용이다 5%. 그리고 기타 7%. 그래서 얘네들도 외우셔야죠. 방치 몇 프로? 10%. 그리고 임대 몇 프로? 7%. 오용 승인도 받지 않고 목적 변경해서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이다 5%. 기타 7%. 그래서 찾아보면 숫자들이 또 보인다. 방치 몇 프로? 10%. 방치 10%. 임대 몇 프로? 여기 임대 7%. 임대 7%. 오용 5%. 오용 5%. 기타 7%. 저도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외울 수 있다고요. 방치 10%. 방치 임대 7%. 여기 7%. 숫자를 찾아보면 되지. 7%. 오용 5%. 오용 5%. 기타 7%. 기타 7%. 현상 보존은 여기 5자가 있었으니까 5년이었고 현상 보존 찾아보자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럼 되고. 박스 밑에 3번 부가횟수는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이용 의무 기간 내에. 그러니까 2년이면 2번까지 가능하겠죠. 4년이면 4번까지. 4번 부가정지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거고 이용 의무 기간 내에 부과하는 거고. 5번 징수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행명령 받은 자가 이행을 했대요. 그러면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겠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새로운 앞으로는. 그럼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죠.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앞으로 부과하지 않겠다. 새로운 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겠다. 그 다음 6번 이의제기니까 30일. 이행명령 3월. 이의제기 30일. 30일이고 1개월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까지만. 391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제재처분은 동그라미 1번 자, 허가 취소 또는 조치 명령할 수 있는 건데요. 두 번째 줄에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조치 명령 이렇게 부르요. 허가 취소 조치 명령. 박스 보니까 1번 허가받지 않은 거 그리고 3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1번과 3번 항상 세트로 다녀요.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그리고 2번까지도 항상 세트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다녀요. 특히 1번과 3번은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그러면 허가 취소 또는 조치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여기 허가 취소할 때 뭐한다? 청문 실시한다. 취치 적어놔야죠. 조치 명령할 때는 청문이 없어요. 허가 취소만 그 앞에 청문 실시한다. 취소 앞에 청문 취치했던 거니까 우리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토지거래 허가 취소도 취소니까 그 앞에 청문이 있다. 청문 실시 하이한다. 청문은 필수로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까지만. 그리고 이제 밑에 박스 4번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건 보호에서 이의신청 몇 개월? 1개월. 따로 외울 필요 없다. 처분받은 다음부터 1개월 이내 하는 거고 물론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불허가 전부 다 주로 불허가 돼서 하겠지만 1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도 1개월이죠. 양가로 이번에 매수 청구는 불허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불허가. 허가 처분 나오는데 매수 청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불허가.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 하는 거죠. 그러면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따로 외울 필요 없다. 1개월짜리들은 1개월이 아닌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니까 허가 처리 기간 15일, 이행명령 3월, 이의제기 30일,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거 15일, 8월 15일, 46년 개띠 15일. 그리고 우리는 1개월이 아닌 것만 기억하자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매수자 지정. 이제 시장구 수구청장이 국가 등을 매수자로 지정해서 국가 등을 거기 옆에 적어놓으면 민간 X 민간 기업은 안 나와요. 선매나 이 매수 청구에서는 민간 기업이 안 나와요. 다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을 매수자로 지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하게 하는 건데 예산이 없으면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신청서에 또 공시지가 가격인데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그걸로 할 수 있죠. 일단 가격은 공시지가다. 또 적어놔야지. 성감, 매공시 392페이지 맨 위에 적어놓으면 돼요. 성감, 매공시, 공시지가 뭐다? 매수청구. 매수청구가 공시지가. 선매가 감정가격. 둘 다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선매나 매수청구 둘 다 민간기업은 안 나온다. 다 국가 등이다. 국가 등.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됐고요. 이제 뭐 지가 동향 조사나 뒤에 뭐 부동산 정보 관리도 할 필요 없는데 다 제끼시면 돼요. 이제. 근데 우리 뭐가 있냐면 보칙에서 39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보면 끝나요. 보칙에서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397페이지 포상금 지급 있죠. 박스 1번에 포상금 지급 가로하고 시즌 2. 시즌 2다. 시즌 2. 시즌 1은 어디 있었죠? 공인중개사법. 시즌 1. 시즌 2. 어떤 차이 있는 건데요? 시즌 1, 2가? 시즌 1은 1개월 이내 주는 거고요. 시즌 2는 2개월 이내 준다고요. 2월. 그래서 나는 실익이 있다고 이게. 시즌 2. 시즌 1은 이미 배웠고 이건 시즌 2다. 시즌 1은 누구를 주는 거였죠? 포상금을? 응? 무양비양. 무양비양? 어떤 거? 무양비양. 무양비양. 무등록 중개업 양도되어 양수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도되어 양수되어가 두 가지 있잖아요.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무양비양. 무등록 중개업 양도되어 양수되어 부정한 방법 등록 양도되어 양수되어 무양비양. 네 가지 신고나 고발하면 돈 주겠다. 1개월 이내 50만 원 주는 건데 1개월 이내. 시즌 2는 제가 그래서 어제 급조해서 한번 만들어봤어. 시즌 2 사우나에서 물 끼얹다가 어떻게? 부어? 사우나에서 만들었 좀 없어 보여. 물 붓다가 만들어갖고 부어 물 끼얹다가 부어.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거.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부어. 물 끼얹다가. 거기 보시면 397페이지 박스 있죠? 포상금 지급에서 박스 1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한 거? 거짓으로 한 거. 신고하지 않은 건 포상금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거. 그리고 2번이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그러니까 부허 3번이 또 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그래서 부어 뒤에 가로하고 사우나에서 만든
좀 없어 보여. 그래서 부어부어? 무양비양? 부어부어. 아이, 제가 뭐 하면 되게 촉살 같잖아. 어쩔 수 없어 이거. 부어부어. 물 끼얹다가 만들어갖고.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부어. 그리고 시즌 1일 때 언제 포상금 주는 거였냐면 공소제기나 아니면 기소유예 요거 하면 포상금 주는 거였는데, 그죠?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혐의가 있으니까 포상금 주는 거였어요. 시즌 2도 똑같아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포상금 주는 건데 한 가지가 더 있어. 여기서는 이행명령 떨어져도 포상금 줘요. 이행명령이 추가돼. 왜냐면 이 마지막 허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하잖아요. 그래서 이행명령 떨어져도 포상금 준다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 요거는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그러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명령 떨어져도 포상금 주겠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는 공통으로 있고 시즌2에서는 이행명령까지 되고, 무양부양, 부어부어. 그리고 1개월 이내 주고 2개월 이내 주는 거고, 보상금 줄 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뭐 50만 원 주는 거 똑같고,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시간차 없으면 균분, 그런 내용들은 똑같다고요. 398페이지에서 메뉴의 박스 보시면 박스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공소제기 동그라미, 기소유예 동그라미, 그 2번에서 세 번째 줄에 이행명령 동그라미. 시즌2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다. 왜 이행명령이 추가됐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그것도 보상금을 주니까 이행명령. 그렇게 되고, 됐고. 그리고 양가로 6번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박스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결정일부터 2월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주겠다. 시즌2니까 2개월 이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까지만.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다. 숫자들도 많고 양도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요약집에 부동산 거래 신고나 외국인 특례,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는 제가 요약집에 정리해 놓은 거. 물론 나중에 이 중개 실무도 제가 요약집에 정리해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기본서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요약집으로 정리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고, 자 이제 중개 실무로 넘어가 보면 중개 실무에 나오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시험에 일단 잘 나왔던 것들 뭐냐면요, 농취증, 농지법에서 농취증, 우리 농지법 공법 시간에 배우죠.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잘 배우지 않는다고, 시간이 없어서. 양이 많고 시간도 없고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찍고 말죠. 그냥 찍을 때 같은 번호로 찍잖아요. 몇 번 찍으실 건데? 예? 보통 5번 찍어요. 그냥 5번. 왜냐면 거의 5번이 답이 있을 확률이 높아갖고 같은 번호로 그냥 다 5번으로다가. 농지법은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이 우리가 찍는 걸 알았어. 이 사람들이 찍을 때 우리 보통 3번이나 4번 찍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답을 1번이나 5번에 해놔. 또 1번 찍기는 좀 부담스럽거든. 그래갖고 이제 5번으로 보통 다 찍어요.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잖아. 뭐 그것만 찍는 거 아니니까 엄청나게 찍으시면서 왜 그래. 보통 그래서 5번을 찍는다, 농지법은. 근데 우리는 이제 농취증이 나오는데요. 농취증 여기 408페이지에서 박스 4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여기 밑에 양가로 2번에 예외 발급 면제가 되는 경우 있는데, 특이하게 409페이지에서 키포인트를 보세요. 발급받는 경우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발급받는 경우 5가지 제가 키포인트에서 적어놨죠. 409페이지에서 농취증 발급받는 경우다. 동그라미 1번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한대요. 국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야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국가가 농지를 취득한대요. 발급받아요? 발급 면제. 국가가 뭔 발급받아? 국가나 지자체는 발급 면제. 근데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내가 발급받잖아요.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발급받아야지. 나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표현만 잘 보면 돼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1번은
국가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내가 취득하니까 발급받고, 2번도 상속은 발급 면제지만 상속된 농지니까 상속이 이미 끝난 거다. 그걸 취득할 때 발급받아야죠. 1번, 2번은 낚이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2번은 상속된 농지잖아요. 상속이 아니라. 이제 3번부터죠. 3번. 경매시에 농지증 발급받아야 한다고요. 경매시에.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됐죠.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된다. 경매 허면유, 아까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되니까 농지증도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근데 경매시에 이 농지증을 언제까지 발급받는지까지도 나와요. 시험에. 농지증은 언제까지인지. 1번 매수 신청 시, 즉 경매에 참여할 때 농지증을 낸다. 2번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낸다. 답은 2번. 매각 결정기일까지. 경매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갖다 내야 허가처분 떨어져요. 농지증을 못 내면 불허가 떨어지고.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갖다 내라. 어쨌거나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요. 경매시에. 그리고 4번 주말 체험 용농도 받아야 돼요. 왜? 농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거죠. 농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주말 체험 용농인데 농지증은 필요해요. 그리고 5번 낚이는 거 줘야 돼. 이것도 농지 전용 허가 경매하면 신고예요. 누가 하는 거죠? 국민이. 내가 허가 받고 내가 신고한 거예요. 농지증 필요해요. 근데 CF 밑에 CF 비교죠. 농지 전용 협의가 있어. 협의는 누가 한 거죠? 지들끼리, 국가기관 지들끼리 한 거예요. 이때는 발급 안 받아요. 발급 면제가 돼. 그럼 국가기관이 한 거니까. 협의는. 허가나 신고는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죠. 나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필요한데 농지증이. 협의는 국가기관이 한 거니까 발급 필요 없다. 발급 면제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줘.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 신고한 거 누가? 국민이. 이거는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협의는 다른 용도로 쓰자고 지들끼리 협의한 거잖아요.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면제가 되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3, 4, 5 요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다. 1번, 2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표현을 잘 보는 거니까.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거 발급받아야 되고, 나는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상속된 농지도 발급받아라. 상속 끝난 거니까. 그리고 경매 농지증 매각 결정기일까지 갖다 내라. 그리고 주말 체험 용농도 농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발급받아야 되고, 주말 체험 용농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이 얼마? 1000 미만. 1000도 안 돼요. 1000 미만. 이렇게. 뭐 상속이나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있으면 이농시에 1만까지 되잖아요. 1만까지. 1만도 된다고요. 근데 주말 체험 용농은 1000이 안 돼요. 1000 미만이거든요. 1000 미만. 그것도 주말 체험 용농인데 1만 그럼 말이 안 되죠. 1000도 굉장히 많은데 1만이면 와, 주말 체험 용농 하다가 골병 나 그거 경작하다가. 1000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됐고,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내가 국민이 허가받고 국민이 신고한 거니까 농지증 필요한데,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한 거다? 국가기관이. 그래서 필요 없다. 그렇게요. 밑에 양가로 4번 보세요. 농지증 발급 절차 동그라미 1번. 어디 가서 발급받죠? 중요하죠. 그거는 시구읍면장 군수 X. 어디 가서? 시구읍면장. 어디라고요? 시구읍면장. 어디? 오, 맞아요. 시구읍면장. 그러면 동그라미 2번. 4일 이내에 발급해 주래요. 발급기간 4일. 단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짧아지겠죠. 2일. 질문 드려볼게요. 주말 체험 용농은 농지증 필요해요? 언제까지 발급해 줄까요? 4일이에요? 2일이에요? 2일. 농업경영계획서 필요 없잖아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2일. 이렇게. 원칙은 4일이고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됐고. 농지법에서는 그것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412페이지 분묘기지권. 얘도 잘 나오죠. 분묘기지권도. 자, 분묘기지권인데 얘는 우리 한번 배웠었죠. 분묘가 묘, 분묘기지가 묘가 있는 땅이고,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우리 조상묘가 있는 거예요. 묘를 계속 갖고 있을 권리. 남의 땅에 조상묘가 있는데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중개 못하죠?
귀신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분묘나 분묘기지권은 귀신 나온다. 걔는 귀신부터 안 되는 거고. 박스 2번 취득 요건에서 양가로 1번 셋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승낙했대요. 내 땅인데 니네 조상묘가 있어도 돼. 승낙해 준 거예요. 당연하고. 민법 시간에는 2번을 배워요. 시효 취득하는 거. 분묘기지를 평원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시효 취득. 요때는 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무상. 시효 취득만 무상. 공짜다. 배우셨나요? 네, 배웠죠. 시효 취득만 무상. 20년간 평원공연하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배웠다니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때 소유의사가 필요하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하는 거. X. 이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건이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때가 소유의사가 필요한 거지. 이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닌데 지상권 유사 물건인데. 예? 공부한 게 많네요. 배운 게. 그 위에 다시 1번 올라가서 분묘기지권 의의를 보시면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다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지상권 유사 물건. 그래도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귀신 나오니까.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 있을까요? 채권적 권리다. X. 분묘기지권은 물건이에요. 지상권 유사 물건. 채권이 아니라 힘이 센 거라고요. 지상권 유사 물건 밑에다가 채권 X라고 적어놓고 또 모르니까. 다시 2번 박스 2번 취득 요건에서 양가로 1번에서 우리는 동그라미 2번 시효 취득은 민법 시간에 문제가 되고 우린 동그라미 3번이 문제가 돼요. 3번. 이런 거죠. 요거까지만 한번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산을 팔아요. 매매계약. 산에 갑이 조상 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이고 이게 묘가 되는 거예요. 소보로빵이 아니에요. 산이고 이게 묘고. 이제 매매계약 체결이 있어요. 얘가 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유권자. 산은 필요하지만 분묘는 필요 없잖아요. 야, 분묘는 치워. 안 치워.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넘겨줬지만 분묘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토지나 임야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반드시. 철거 특약을 넣어놓으라고. 분묘에 대해서 철거나 이장하는 특약을 넣어놓으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특약을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 특약에 의해서 치워 하면 되니까.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면 분묘를 떠나야 돼요. 매수인이. 얘가 분묘기지권 생겨버려갖고. 그래서 이제 경매로 토지나 임야를 낙찰받았대요. 거기 있는 분묘들 어떻게 되는 거죠? 낙찰자가 다 떠나야 돼요.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려서. 경매 시에는 어떻게 특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매 시에. 그러니까 분묘를 다 떠나야 돼요.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려갖고. 근데 매매도 마찬가지라고요. 특약을 안 하면 생겨버린다고요. 근데 매매는 특약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계약하는 거니까. 그래서 넣어놓으라고 설명을 해요. 매수인에게. 철거 특약, 이장 특약을 넣어놓으라고. 그리고 또 기업공인중개사가 산을 돌아다니면서 분묘가 몇 개 있나 막 세고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괜히 그러다가 배 물린다고. 우리는 특약만 넣어놓으라고 설명해 주자. 그렇게. 안 그러면 분묘기지권 생기니까. 물론 특약이 없어서 분묘기지권이 생겼대요. 그럴 때도 무상은 아니에요. 시효 취득만 무상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시효 취득만 무상이다.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시효 취득만. 됐고. 그리고 판례 밑에 양가로 2번 분묘 내부에 시신은 당연히 안장되어 있어야죠. 분묘니까. 분묘가 이제 가묘, 시신이 없는 거 가묘라고 불러요. 가묘.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양가로 3번 공시 방법으로 등기는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 권리 관계예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제 권리 관계. 봉부는 있어야 한다. 평장이나 암장이면 안 된다. 봉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거기까지 됐고. 좀 쉬었다가 분묘지권 범위부터 해서 좀 나머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